씨는 이제 어떤 좀 동생이었습니까? 착하고 형 말도 잘 듣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장남이고 죽은 동생이 넷째거든요. 넷째. 네. 그 차이는 그럼 좀 뭔가는 밑에 바로 남동생 있고 여동생 있고 아. 그다음에 이제 죽은 동생이 오남 2년. 가장 마음이 따뜻하고 또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아, 형 말도 잘 듣고 했었죠. 그다음에 아빠로서 최고의 아빠였던 거예요. 가족들에게 네. 그런 아이가 갑자기 이제 이런 또 사고를 당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한번 그 단속을 했던 장면이 TV로 나온 적이 있어요. 이게 동생이 하는 일이 중국의 불법 선박들을 단속하는 업무를 해요. 해수도 예, 항해사고에서 너무 위험해서 그 일 하지 말고 차라리 형 일이나 도와라 하니까 저는 한 5급까지 올라갈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이번 사건을 또 보니까 해수부 장관이나 또 해경청장의 상을 4개나 받았어요. 또 자기 나름대로 한 8년 동안 성실하게 아마 일했던 것 같습니다. 현재 그 따님은 그런 소식을 접하고 어떤 한 달 전에 이제 청와대 안보실에서 김태효 차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전 정부의 청와대가 항소했던 것을 이번 대통령실에서 항소 취하를 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실명을 공개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그 무렵에 아마 지 엄마 얼굴도 나오고 뭐 큰아빠도 나오고 아빠 이름도 나와버리니까 이제 그걸 직접 봐버린 거예요. 그 검색도 하고 그래서 이거 숨기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엄마가 사실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 어린 아이의 반응이 정말로 가슴 아파. 엄마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맙다. 이제 아빠 안 기다려도 되겠다라고. 그러고 엄청 울었다고 하더라고요. 유가족의 월북을 인정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. 네. 그에 대한 또 좀 약간 분노하는 점 있어요. 뭐 지난 정부에 내가 뭐 엄청난 분노와 항변도 했었고 또 월북이 아니라는 어떤 그 당위성 또 진정성을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SI 첩보가 정확하다라고 하면서 저는 그게 믿을 수 있는 첩보라고 하면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단정은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조각의 첩보를 분석을 해보면 월북의 정황이 있었다라고 해요.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, 지금의 국민의힘의 의견이 똑같아요. 조각의 첩보, 월북했어? 라는 이 단어, 딱 그 2가지밖에 없어요. 그것도 북한의 통신병들이 죽고 난 2시간 후에 그 말들이거든요. 그러면 그거는 신뢰할 수 없는 거거든요. 그리고 동생의 사망 추정에 관련해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좀 몰라요. 정부 당국 그 첩보를 듣고도 아니면 이제 그거에 관련된 진상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가지고 이게 월북이 아니냐를 지금 현재 평가할 수는 없거든요. 곧 이제 검찰 조사 중이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밝혀지겠죠. 민주당 의원들이 월북 확실하다, 월북 인정해라라고 했고 나는 절대 못하겠다, 진상규명과 동생의 명예를 밝히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도 계속 뭐 진정서 내지는 고발 조치가 계속 들어가거든요. 조사를 해보면 또 아마 뭔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다른 여러 그 언론 보도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황희 의원하고 3번 만났다고 돼 있고 네. 김철민 국회의원도 학교에 찾아와서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셨어요. 네. 당시에 그럼 여기 사무실로 네, 왔다는 여기 건가요? 사무실. 그때 좀 상황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? 그날은 제가 그
동생이 사망을 하고 약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9월 29일 정도 될 건데 그날이 외신 기자 회견을 할 때입니다. 외신 기자 회견을 이제 마치고 나니까 황희 의원이 우리 안산 사무실 앞에 와 있다. 좀 봅시다라고 해서 내가 서울에서 안산까지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린다. 그때 명절이어가지고 차가 밀렸거든요. 그래서 2시간 기다리겠다고 해요. 근데 전체 6명이 내려왔어요. 황희가 그때 그 TF 단장이었고, 김철민 의원은 지역구의원이었고, 그다음에 김영우 의원, 그다음에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, 그다음에 김민기 의원하고 김병주 의원까지 왔었는데 이 사람은 그 중에 뭐 방송이 있어가지고 2분 올라가셨고, 나머지 이제 4사람이 이제 저희 사무실 찾아왔죠. 찾아온 얘기가 뭐냐면 국방부의 국방위원들이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월북이 확실하더라. 그 SI 첩보가 확실했고 월북을 인정하라. 그 말은 처음에 황희 예, 의원이 황희 의원이 했어요. 한 거죠. 그래서 그러면 그 내용이 동생의 직접적인 육성이나 증언이냐 아니라고 해요. 조각조각의 첩보를 정보다. 들어보니까 월북의 정황이 확실하다라고 합니다. 또 이제 김철민 의원은 내 고향이 호남이니까 완도 같은 편 아니겠느냐. 월북을 인정해라. 그러면 보상하겠다라고 해요. 그래서 그럼 그 보상이 정부의 보상이냐? 기금을 그래서. 근데 그것도 이제 아니라고 해요. 기금을 만들어서 어린 조카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내가 이런자에 거절했죠. 그런 돈 받을 필요도 없고 안 받아도 내가 충분히 조카들 먹여 살릴 수 있다 라고 이제 거절을 했죠. 그러고 나서 또 황희 의원이 한 2번 정도 이제 찾아와서 어린 조카들을 위해서 월북 인정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. 그때는 혼자 왔어요? 네, 혼자 이제 황희 의원의 부모님이 여기 안산 초지동에 살아요. 네. 겸사겸사 해서 왔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옆에 식당에서 같이 저녁을 먹었죠. 그 총 3번을 만났다고 한 게 그럼 처음에 그 6명에서 오셨고 2번은 그냥 독대를 하신 거예요? 독대를 하는 식당에서. 그 이후에 이제 이 논란이 됐잖아요. 이 회유와 뭐 압박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 2 의원이 연락을 따로 하거나 온 적은 없나요? 이제 그게 막 이제 언론에 나오니까 황 의원이 전화도 오고 문자도 했는데 전화 받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그전에 내가 이제 동생의 명예를 밝히려고 황희한테 뭐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. 아 그쪽에서도. 근데 저는 몇 번 그때 그 이후에 뭐 문체부 장관으로 가더니 그 전후에 내가 전화를 한두 차례 했었거든요. 장관 시절에. 장관 되기 전에 제가 또 장관 후에. 아, 후에도 하고 전에도 하고. 장관 뭐 영전 축하한다고 내가 카톡도 보냈는데 그냥 답변도 없고 뭐 간혹 명절 뭐 인사만 한두 번 주고. 그쪽에서 먼저 그런 응대가 없어서 네. 전화 와서 이제 선생님도 네. 응대하지 않았다. 그렇죠. 응대할 시간도 없었고 내가 그때 생방송 중이었었고. 뭐 김철민 김철민 의원은 뭐 그거로 그러고 연락 없으시고. 네. 그 지금 국가인권위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했잖아요. 네. 지금 이래진 선생님께서 국가인권위에 바라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가인권이라는 것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아니면 뭐 특정한 어떤 기관을 상대로 해서 인권 부분에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을 평가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?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인권이 첫 제소가 아니에요. 작년에도 했었고 이제 올해도 하는데 작년은 이제 해경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제 진정을 했던 게 이제 작년 7월 6일 날 결정이 났습니다. 또 그 결정문 때문에 또 윤석열 대통령도 만났고 있는데 엄중하고 공정하게 조사해서 정확한 판단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. 김호준 씨가 뭔 그 정신적 고통을 줄 만한 발언 때문에 유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거에 대해서
상당히 화가 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징계도 되고. 네.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현재도 어떤 입장? 김호중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방송인이고 또 유튜버 아니겠습니까? 또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 이 지금 동생의 과정이 월북이냐 아니냐 논란, 월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월북자인 것처럼 매도를 하고 그것을 계속 언론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월북이란 그 단어 자체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거든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해서 최종적인 법원 판단이 되지 않으면 월북이라는 용어나 단어 자체도 쓰면 안 됩니다. 지금 현재 동생의 신분은 실종자거든요. 이제 실종자이기 때문에 실종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월북자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낙인을 찍어버렸다면 그것은 범죄고 또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동생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? 또 어린 조카들도 있는 거고 자기네들도 부모 형제가 있을 거고 조카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을 건데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을 한 거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일으켜야 된다고 판단해서 방통위에 진정을 했습니다. 그 봉인해제를 촉구하셨잖아요. 네. 근데 그거 안 될 14일까지 뭐 안 되면은 양산에 내려가서 뭐 1인 시위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그게 유효한가요? 네, 지금 그 직전에 아마 내려갈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해서 저희가 헌재 제소도 해놨고 또 기록관실에 행정소송도 이번 주에 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검찰 고발까지 해놨기 때문에 아마 지금 검찰 인사관련이 이번에 이루어져서 아마 검사가 이제 부임을 하게 되면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저희들이 2차 소환할 것 같습니다. 그때 이제 압수수색 요청도 할 거고 좀 다각도로 기록물 열람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. 현재 오늘 7월 4일인데 네. 지금 이래진 씨가 고 이대준 씨 이런 그 일련의 사태들과 관련해서 정부나 뭐 민주당이나 가장 그 내가 원하는 부분 그 부분은 무엇인가요? 멀쩡한 공무원을 살려야 되고 구조를 해야 되고 했어야 되는 것 같고 SI 첩보를 뭐 듣고 월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? 근데 듣고도 주겠단 말이에요. 죽고 나니까 월북의 프레임으로 매도를 했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심각한 저는 범죄라고 봅니다. 반드시 내가 투쟁을 해서 밝혀낼 것이고 저 사람들한테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? 저는 단죄해서 죗값을 치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도 계속 월북이 아닌 증거를 내라는 황당한 지금 말들을 해오지 않습니까? 이게 소위 정치를 하는 사람들, 그럼 나는 그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무식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증거가 아닌 증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? 자기네들이 저질러진 범죄를 뒤엎고 희석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못된 발언에 관련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응징을 할 거고 또 그 범죄 사실에 관련해서 철저하게 좀 물어낼 생각입니다. 가까운 시일 내에 그 하실 그 지금 계획은 뭐 어떤 거 있나요? 지금 행동을 취하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검찰에 대통령 기록관실 압수수색 영장 요청을 제가 할 거고요. 이번 주에 예, 이번 주에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에 찾아가서 그 서른 의원이라든가 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신동근 의원이라든가 그 사람들 좀 막말을 좀 해왔어요. 그래서 국회 윤리위에 좀 제소를 할 생각입니다. 그 막말의 수준은 어떤 거로 뭐 우상호 의원 계속 해왔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부풀리나 부풀리냐라고 신동근 같은 경우는 뭐 총살상에도 싸다라고 페북에다 올린 것도 그 다음에 서른 의원 뭐 자기가 뭐 말을 했다고 뭐 번복하고 이제 그 사람도 얘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?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것은 역지사지에서 네 가족과 당신네들의 부모 형제가 또 뭐 손녀, 손자들이
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물음으로 릴레이 제소가 생깁니다. 끝으로 그 돌아가신 그 동생 그 이대준 씨에게 좀 형으로서 한 말씀. 동생도 똑같이 나와 같은 입장이었다면 발벗고 나섰을 거예요. 그만큼 이제 우리 가족은 형제가 남다르다. 그다음에 어린 두 조카를 안 괴롭고 갔었으니까 얘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큰아빠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. 그리고 이제 억울해하지 말고 편안하게 누웠으면 좀 좋겠어요.